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출가 수행자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진광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네라고 하는 서화집을 하나 냈습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어떻게 책을 내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그 서화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처님들도 집에서 기도도 하시고 조금 시간 나실 적에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도 뭐 지금 총무원도 거의 다 봉쇄되고 정문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간신히 저희들이 3.2.3인에게 수계교육은 2월 달에 어떻게 마쳤는데 지금 법계교육이든지 4차 지도자과정 연수교육 전체가 사실 연기가 한 4월 달까지 연기가 된 상태고 또 승가고시고 뭐 수계살림 전체가 지금 다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전국 사찰이 지금 다 그런 분위기 그렇죠. 모양이죠. 그럼 신도들도 요즘 절에 가기가 조금 힘들겠군요.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초하루 법회고 보름 법회고 모든 법회가 지금 올 스톱한 상태고 뭐 심지어는 이번 초파일을 좀 윤 4월 초파일로 좀 연기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검토해야겠는데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예. 이 스님께서는 교육원 산하의 교육부와 불학연구소가 있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교육원에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부가 있고 불학연구소가 있는데 교육부 안에 이제 교육팀하고 연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은 기본교육기관의 그 전체 일정이나 공부 커리큘럼 같은 걸 관장하고 또 승가고시 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승가고시를 전체 관장하는 역할을 교육팀들이 하고 있고요. 연수팀에서는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조계종 스님들의 연수 일체를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2.3인에게 수계교육도 연수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승가결사체 그 연수 인증 및 지원 관련하는 업무도 연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불학연구소는 이제 그 기본교육기관의 그 교과과정 그 교재 편찬부터 해서 교육 아사리 문제 또 종단 장학생 선발 문제 뭐 이런 전문 연구자 양성 및 지원 또 세미나 개최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스님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에서 하고 신도들 관련하는 교육은 포교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 10여 년 동안 스님들 교육을 담당해 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긴 세월인데 강산도 변한다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해오신 일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들, 특히 또 신경 쓰셨던 일이라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2010년 12월 8일 날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나 해외 연수 성지순례 연수를 기획해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한 33개국 정도를 성지순례를 갔었고 거기에 동참한 스님들이 한 300에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아주 큰 행사였군요. 예, 예. 물론 해외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도 이제 경주 남산 부쩍 답사부터 해서 뭐 울릉도 독도 순례 뭐 아니면 뭐 전라도 순례 올해는 뭐 홍도 흑산도 목포 순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순례 말고는 저희들이 기본교육 기관 이제 사차 승가대학이나 뭐 동국대학교나 승가대나 기본선원에 있는 학인 스님들의 조계종 학인 대회를 만들어서 연불시연 대회, 그다음에 외국어 습시치 대회, 토론 대회, 설법 대회 뭐 이렇게 해서 한 5년간 그 매년 그 조계종 학인 대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거.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 경주 남산이라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불국토다 뭐 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스님 보시기에는? 저는 대학 다닐 시절에 사실은 그 고청 윤경열 선생님이라고 그 경주 남산에 뭐 거의 터줏대감 같은 예, 분입니다. 예. 경주 남산 책을 처음 발간하셨고 경주 박물관에서 신라 문화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모시고선 신라 경주 남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 듣고 그 윤경열 선생님 집이 그 남산 옆에 보면은 양진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국수도 얻어먹고 얘기하던 그 인연이 있어서 사실은 경주 남산 불적답사를 만든 거거든요. 예. 보통의 불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경주를 가게 되면 불국사하고 석굴암 보고 첨성대 보고 안압지 보면 끝나는데 저희는 스님들은 그래도 경주 남산에 전 그 산 전체가 노천박물관이나 다름없는 이 경주 남산 불적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에 경주 남산 불적답사를 시작했고 예. 그해에 봄 가을로 한 200여 명이 참석을 봄에 200 가을에 200여 명이 참석하면서 그 공전의 히트를 치기 시작해서 그 성공을 기점으로 2013년도에 인도, 중국, 일본 해외 성지 순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참 경주 남산에 가면은 신라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요. 당시에 어떤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습니다. 바위에서 이렇게 예, 걸어 예.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참 큰 책을 내셨던데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네. 아주 잘 내셨어요, 책을.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왔던데 아주 책을 잘 만드는군요. 또 안에 보니까 우리 스님 글도 있고 직접 이 그리신 그림도 같이 곁들여 있던데 나오셨으니까 책 소개 좀 하시죠. 이 교육원에 오기 전에 사실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제가 중국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또 카스피해를 넘어서 이제 코카소스 3국으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뭐 케냐, 뭐 탄자니아 해서 남아공까지 내려가는 그 6개월 동안의 여행을 하고 네. 끝나고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준비를 해서 2013년부터 해외 성지 순례를 시작했는데 예. 제가 쫓아갔던 해외 성지 순례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때 느낌을 글로 써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아, 참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 속표지에 보니까 독만권서 파만리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가노라. 이것이 그 해초 스님의 왕 오천축국전에 나오는 얘기군요. 무릇 수행자 스님이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아무래도 예. 하기 때문에 수행의 여가에 만권의 책 정도는 읽고 만리의 길을 갈 정도는 돼야지 남을 그래도 교화시키고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마음에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이 책이 불교서적 베스트 10에 들었다고 그러던데 참 반응이 대단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스님께서는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 책에서도 밝혔지만 그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아니고 전혀 문외한에 가까운 데다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미술 점수를 제가 5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아. 그런 투박하지만 어떤 순수한 그런 그 그림
또 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그렸으면 좀 접근하기 어렵고 한 면이 있겠는데 나도 잘하면 저 정도면 그려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좋아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워낙이 흥미를 끌게 돼 있어요, 책이. 이 그림과 글이 곁들여 있으니까 예. 그야말로 독자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예, 제가 우리 순례를 하면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들 한 50에서 100명 넘게도 모시고 가거든요. 예. 저는 관리 감독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뭐 아침 일찍 6시면 일어나서 저녁 한 9시, 10시까지는 이제 순례를 하는데 10시 지나고 나서 글쎄 배낭여행 때부터 제 그 습관인 것 같은데 밤 10시부터 새벽 1시, 1시 반 정도까지는 뭔가를 그때 오늘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그 기행문 형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지인들한테 엽서를 써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한 2~3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죠. 근데 아무래도 내가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 그릴 수는 없고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정도는 현지에서 그려오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제 방에서 이제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제 앉아서 좀 저녁 때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해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뭘로 그리세요? 이거 저는 볼펜 하나, 그 사색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엽서도 쓰고 기행문도 쓰고 그림 그릴 적에는 저렇게 사색으로만 이렇게 칠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물감값도 안 들어가고 딱 좋죠. 볼펜 하나면 그러게요. 이 되니까. 볼펜 화로군요. 그러니까. 예. 아, 예. 그 참 볼펜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예, 제가 그 1994년도에 이제 수덕사의 법장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고 또 원담 방장 스님을 모시고 한 3년 시봉을 하다가 이제 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하한거 때 해인사 선방에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근무하던 스님 중에 같이 정진하던 스님 중에 우석 스님이라고 저 화엄사 스님인데 향일암 주지도 했고 지금은 종회의원 하시고 문화사업단의 그 문화국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스님이 그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하고서 이제 오셨을 텐데 자기는 학교 다닐 적에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인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막 사기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스님은 아마 나는 갔다 왔지만 스님은 인도 성지순례 가기가 좀 힘들 거다. 하길래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럼 나도 갈 수 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바로 여행사 연락해가지고 해제하자마자 이제 인도 네팔의 부처님 성지순례를 배낭여행으로 떠난 겁니다. 그게 처음이었군요. 네. 좀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저는 지금도 어느 나라나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가면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 숙소를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운데요. 그 당시는 더 두려웠죠. 그것도 그러게요. 처음 가는 곳이 인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적에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 델리 공항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자다가 아침 한 6시쯤 돼서 이제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 기사가 안 간다고 다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았는데 신문 하나 딱 던지면서 신문에 어제도 외국인이 한 명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은 모습이 나와요. 인도는 죽은 그 시체 사진을 그대로 보여줘.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막 여권을 달라고 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그때 하여튼 그 경찰인지 군부대가 하나 있어 보여가지고 잠깐만 차를 세워봐라. 화장실 좀 서야 되겠다. 그러고선 세우자마자 제가 배낭을 메고선 그 거기로 쫓아들어갔는데 구해달라고. 그게 아마 군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SOS 구조 요청을 해서 다른 택시 불러서 또 시내까지 갔는데 시내에서 또 몇 번을 당하고 막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야 내가 딱 2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3~4일 정도 푹 쉬고 그냥 귀국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델리는 싫다. 택시 타고 아그라든 인근 도시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 후배 하나가 델리 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작정 오토릭샤를 타고선 델리 대학을 가서 물어 거기에 찾아갔더니 한 2시간 만에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기다리는데 내 후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제 후배가 도서관을 나오는 순간에 정말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순간. 하도 반가웠어요. 예. 예. 그래서 후배를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얘기도 듣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예. 우리 후배가 기차표 뭄바이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면서 조금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제가 몇 년 전에 스님을 불교신문에서 뵌 적이 예, 예. 있는데 그때 해제철이었어요. 예. 아 이제 해제됐으니까 또 여행 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떠나세요? 뭐 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왕복 항공권만 들고 네. 일단 가서 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험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모두 몇 개국 정도가 됩니까? 다니신 나라를 제가 다니시면? 98년 처음 배낭여행을 시작하고 2010년 교육원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몇 년간 한 130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130개국 세계 거의 세계 일주를 다 하셨겠는데. 뭐 웬만한 대륙은 다 가봤다고. 예,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종단 소임을 맡게 된 것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프리카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예, 그때 이제 중국으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그 중앙아시아로 해서 중동으로 예. 해서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됐는데 그 이집트에서 항상 이집트만 구경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때는 아부신벨 신전이 있는 아수안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선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가 있던 수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내려가. 거기도 5일 통과 비자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로 해서 케냐까지 내려가서 케냐에서 이제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 뭐 해서 말라위, 모잠비크 뭐 해서 나미비아 쪽으로 쭉 옆으로 또 빠져서 거기서 남아공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한 2달 반 정도 여행이었습니다. 다 대단한 강행군을 하셨군요. 그때 어떻게 뭐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고생 말도 못하겠죠. 일단 비자 받는데 되게 힘들었고 수단 같은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수단 통과 비자 받는데도 힘들었고 수단 안에 살면서도 굉장히 거기가 남수단, 북수단 나눠지고 싸우는 동네이고 내전이 있기 때문에 운신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예. 뭐 에티오피아 넘어가서는 조금 낫는데 케냐나 남아공 쪽이 원래 또 유명한 그 네.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밤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네.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이 말라리아하고 황열병 그 주사를 한 보름 전에 이미 맞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말라리아 약은 아프리카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먹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빠져나오고 일주일 후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리아 약이 좀 독성이 있어서 뭘 먹으면 몽롱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나니까 약 모기장치인데 항상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먹는 것도 좀 부실하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죠. 예, 주로 이제 배낭여행을 예, 예. 다니신 겁니다. 예, 예.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데는 어디죠? 작년도에 이제 영진 스님 모시고선 예. 카일라스 수미산 순례를 갔었는데 아. 한 80여 명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 카일라스에 한국 사람들이 1년에 200명도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명에서 15명,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가는데 저희는 비구비구니 스님 80명이나 모시고 가서 또 연세들이 70에서 80 되는 분들이 10명도 넘어서 그분들 모시고 수미산 2박 3일 그 56km를 완주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른 종교의 그 유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종교의 신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 어색해하고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좀 바라보는 그런 장점이 여행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캐톨릭 뭐 남미나 중미는 뭐 거의 다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카톨릭이나 아니면 기독교 저희들이 해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순례까지 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는데 다른 종교를 또 자세히 역사 문화적으로 자세히 종교적으로 보다 보면 또 불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초기에 보면 나일강 지류 옆에 했던 사막 은수자들, 네. 사막 교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무문관 스님들, 선방 스님들 생활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이슬람 중에도 잘랄루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수피즘 같은 경우도 예. 거의 우리하고 좀 유사한 점들이 많고요. 기독교는 뭐 영지학회든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다른 이웃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역사와 교리와 종교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하고 비슷한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진리는 딱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참 만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군요. 예, 여러 종교들도 그러니까 높은 정신의 세계, 가치의 세계는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스님 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만은 혹시 한 구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글쎄 이 안에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읽을 만한 그런 거는 없는데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보고 썼던 겁니다. 일본의 국보인 한국의 금강송으로 우리 장인이 만들었다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어느 일본 대학생이 감동해서 덥석 끌어안다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우리 것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이에 비할 쏜가. 이 작품 앞에 서면 그 미소와 모습에 절로 고개 숙인 채 경애와 찬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륵보살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부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빌어본다. 순간에서 영혼을 엿본 듯한 느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한번 다시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예. 미륵보살님도 그렇고 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 올까 예. 하는 생각을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다시 오소서. 옛날부터 이제 큰 스님들이 선시도 쓰시고 또 선화도 그리시고 그랬는데 저는 스님 이 책을 보면서 현대적 의미의 선시자 선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법장 스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 은사 스님께서 지금 계신다면은 이 책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막 꾸짖으셨을 것 같습니다. 칭찬 안 해주시고. 아니요. 스님들은 제 사형님이 예. 서광사의 도신 스님이라고 노래 부르시는 네. 우리 스님이 그 도신 형님한테 노래 부른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고 그 기타를 부셔버리고 바둑 둔다고 바둑판을 던져버리고 막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른 생각은 중노릇 이게 이제 본업이지. 그 소소한 어떻게 음악을 하고 바둑을 두고 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본분에서 어긋난 일종의 취미 생활이지 이게 본분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스님이 봤으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본분사에 어긋나는 공부는 안 하고 잡스러운 그림을 그렸다고 혼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보신 스님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저희 스님들은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그리고 저만 간직하고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건데 같이 여행했던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언뜻 보고선 이건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저하고 순례 갔던 비구니 스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똑같이 본 거니까 예. 기억도 새롭게 나고. 네. 그러고 이제 가지 못했던 스님들은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 순례를 떠나봐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요. 예. 또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들이 가서 느꼈던 거는 어떤 거고 우리도 가면 뭔가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일반 시민들이나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불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스님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도 가고 통곡예벽도 가고 이렇게 종교를 그 이웃 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불교를 쉽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오르셨으니까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장 스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 이게 출가 인연은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를 다니고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94년 2월달 졸업인데 93년 이제 12월달쯤에 제가 출가를 했는데요. 그 출가하기 전에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느꼈던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그 여수 석천사의 진옥 스님 밑에 좀 있어 나가지고 그 호를 석천이라고 썼는데 돌석자에 샘천자. 그래서 대학 동안 있었던 일을 석천세설 해가지고 그냥 제가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선 통도사 지금 얼마 전까지 학장하시던 현진 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찾아뵙고 스님 얘기도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딱 드렸더니만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 표지를 보더니만 그 표지에 석천세설 하고선 미당 서정주 선생의 이제 젊은 날의 시 중에 길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길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하는 글귀가 있는데 그걸 부제목으로 해놨더니만 야, 왜 길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길이 어느 곳에도 없었다고 했느냐 갑자기 물어보시는 나는 멋있어 보이라고 쓴 건데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럼 네가 물어봐라. 그래서 스님 왜 길이 어느 곳에나 있는데 길이 어느 곳에도 없었다고 했습니까? 했더니 그 스님 말씀이 네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저희 교수님 중에 호진 스님이라고 아주 존경할 만한 미국 프랑스 솔로몬느에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무아에 관한 연구가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있는데 항상 이분 연구실에만 새벽 4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거의 희망과 같고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셔서 제가 찾아뵙고 스님 제가 출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진 스님 하신 말씀이 너는 출가하면은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명심했으면 좋겠다. 네가 어떤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면 출가를 해라. 그 두 말을 듣고 제가 출가를 했는데 덕숭산 예산 수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덕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3일도 안 돼서 주의실에 그 삭발을 하러 와라. 그래서 제가 행자복을 입고서 이제 주의실에 딱 갔는데 주의실에 천안 신도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고 우리 그때 주지였던 법장 스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앞에 이렇게 대야에 물이 떠져 있고 이렇게 삭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스님이 직접 삭발을 해주시면서 이놈 두상이 참 잘생겼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진광이라고 이제 법명을 지어주셔서 삼배를 올리라고 해서 삼배를 한 게 이제 우리 스님 상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스님께서는 항상 중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나지 말아라. 또 불기자심 옛날 성철 스님 하시듯이 자기 마음을 속이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저희 스님의 덕화로 하여튼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출가라는 것은 불법 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이로군요. 지금까지 수행자로서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봤을 때
출가 당시에 그 발언대로 잘 살아오셨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나고 나면 뭔가 아쉽고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네.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출가하자마자 원담 큰 스님, 방장 스님은 한 3년여 시봉을 했었고 또 저희 스님도 한 3년 넘게 시봉을 했었고 또 공부해야 될 직에 선방에 다니면서 한 10여 년 동안 한 24거 정도를 하여튼 성만을 했고 그 해제하고 나면 어찌됐든 한 10몇 년 동안 한 130개국을 여행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총무원에 들어와서 또 10년간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그래도 잘 나름대로 잘 해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보람도 느끼고 어떤 행복도 맛봤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고 네.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고 또 다음 생에 되면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다음 생에도 스님으로서 좀 이제는 이런 총무원의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참 제가 뵙기에는 참 스님으로서 대자유인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후학들에게 이 기회에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서산 스님 시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설 내준 거 흰눈이 덮여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이여 함부로 난삽하게 걷지 말지어다. 금일아행적 수작 후인적 오늘 그대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어떤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는 시처럼 선배로서 걸어가는 삶이 어찌됐든 내가 출가했을 적에 내가 느꼈던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했던 것들이 지금 출가하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먼저 선배들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길과 희망, 어떤 깨달음, 또 회양 이런 가치들을 좀 먼저 개척해 나가고 뒤에 오는 후배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행에 전념하고 중생교화를 할 수 있게 그런 그 어떤 터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선배들의 역할. 특히 학인대나 이런 걸 보면 요새 학인 스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래서 토론대회든 뭐 외국어 스피치고 또 연불대회고 이 설법대회를 하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후배들이 좀 더 그런 역량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우리 선배들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후배들이 그저 선배든 선사스님네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종하고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옹고지신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길과 희망과 깨달음과 회양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젠가 제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얘기를 하면서 이건 좀 수직적이다 상하로 했더니 삼척천은사에 우리 동은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저는 좌구보리 우화중생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평적인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으니까 수평적이지만 좌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동행의 의미로 동구보리 행화중생 함께 보리를 구하고 행화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실천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후배들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거하고 중생 교화가 동시적으로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동구보리 행화 중생. 네.
예, 그야말로 참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직접 보시고 또 이제 종단에 또 소임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 한 10여 년 이 총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배낭을 메고선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여행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한 바퀴 삥 돌고선 모로코에서 남아공까지 아프리카 중동부 서부 쪽, 중서부 쪽을 네. 횡단하는 그 여행 계획을 좀 짜고 있고요. 한 10년 그래도 행정을 했으니까 저한테 한 1년 정도의 여유의 시간과 반성하고 숙고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여행에서 돌아오면 한 3년 정도는 다시 선방에 들어가서 좀 못했던 그동안 못했던 수행 정진을 그래도 3, 4년 좀 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언제든 배낭을 메고선 여행을 다니면서 대학생 젊은 애들 모아놓고 야야야 젊었을 때 나는 이놈들아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예.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큰 절을 떠나지 않으면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히말라야나 아니면 겐지지강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여행입니다. 그 대여행가 해초 스님 같은 그 현대 해초 스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저는 달라이라마께서 그 기독교 경전을 강의한 것을 책으로 만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달라이라마께서 그 어떤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소풍의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어떤 노스님이 동자승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스님이 얘야 나중에 시간이 나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소풍이나 한번 가자꾸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노스님이 시간이 안 나셔가지고 소풍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노스님하고 동자승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장사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이제 묻으려고. 그러니 노스님이 동자승한테 야야 저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동자승이 한다는 말이 저기 저 사람이 지금 소풍 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뭔가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해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중에는 현실에서 재밌는 어떤 소풍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소풍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임재스님 말씀도 있듯이 수처작주 입처계지거든요. 어느 곳에 처하든 그 주인공으로 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진리의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즉시 현금하니 객무시절이라고 즉 이곳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내가 지금은 내가 어렵게 일하지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 다 키워놓고 나중에 뭘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는 정말 저승 가는 소풍을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의미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대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작지만 어떤 소중한 어떤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예. 네, 스님 이루시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네
라는 책을 펴내신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을 만났습니다. 행만리로 그야말로 여행의 향기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말과 행동을 함께하라.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대의 편이 되리라. 중암경의 가르침이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여유를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